이거 괜찮을까? 라는 생각? 보지 마세요.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기게 최고야. 스포주의, 스포 있습니다. 바로 어제 개봉했습니다. 스포 있어요? 강철비 2 보고 왔습니다. 강철비 기다리신 분들 많죠? 개인적으로 1을 좀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저도 2를 기다렸고 저 같은 분들 많을 겁니다.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을 위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여기서 펼쳐진 진짜 정상회담,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구출이 되는 것인지, 또 이들 안에 어떤 역사적인 관계들이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화에 나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철비 1에서는 전쟁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주로 이야기했다면요, 강철비 2에서는 이 북한의 내부 붕괴, 아까 제가 쿠데타라고 했잖아요. 내부 붕괴, 그리고 평화적인 비핵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겠지만 강철비 1과 2 사실 속편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관계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배우들도 정우성 씨, 곽도원 씨 똑같이 나와서 똑같을 것 같죠? 전혀 관계 없어요. 요거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1편에서는 정우성 씨가 북한 사람이었어요. 곽도원 씨가 한국 사람이었죠. 국정원 소속. 네, 이번에는 정우성 씨가 한국 사람입니다. 대통령. 곽도원 씨가 북한 사람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인물. 전혀 다르죠? 강철비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우선 다르다는 거. 그동안 우리가 봤던 속편과는 좀 달라서 이런 신선함은 있다는 점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 살펴볼 만한 부분이 2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북한하고 중국하고 얘기하는데 왜 정작 한반도의 중심인 우리가 빠져야 돼? 우리는 왜 사인할 곳이 없어? 우리가 왜? 우린 바보야?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영화에 나와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잘 모르고 우리가 했던 말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분단 자체가 남과 북이 한 게 아니에요. 주변국들에 의해서 우리는 분단이 됐죠. 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가 어떻다라는 것들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조금 잘 모르셨던 분들이 아마 영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물론 이게 좋다, 잘했다는 아닙니다.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2번째는 저는 제 기억에 우리나라 영화에서 핵 잠수함, 그러니까 심해 전투를 다룬 영화는 유령이라는 영화가 핵 잠수함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이거는 핵 잠수함 안에 내부의 이야기를 주로 다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을 때. 이거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핵 잠수함 안에서 정상회담도 일어나고 그들 간의 다툼도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의 모습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전투. 우리 왜 영공의 막 헬기 전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 이게 정말 잠수함의 전투 장면이 꽤 짜릿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배나 잠수함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피해도 다니고 수비를 하고 막기도 하고, 어뢰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 핵 잠수함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무지한 걸 수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 싱크로율이 실제와 뭐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좀 짜릿하고 긴장감 넘치고 무서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막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 영화인지 외국 영화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막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영어가 많이 나오나? 맞아요. 그 영어로 말하는데 한국 자막 나와야죠. 제가 말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까지 자막으로 다 나와요. 그것도 일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뭐 괜찮습니다 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 없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자막으로 나와요. 어떠실 것 같아요? 편하실까요? 저는 굉장히 그게 불편했어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막 처리를 하면서 내 시야가 자막으로 가니까 당연히 그게 다른 것들을 보는데 방해가 되겠죠. 큰 의미가 있나 생각했는데
끝나고보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캐릭터. 영화 배우들 너무 좋아요. 정우성 씨, 평화를 지지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동시에 뭐 집에서는 한 남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그런 털털한 모습들. 그러니까 캐릭터의 모든 인물들이 다각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는 잘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끼리도 볼만하고요. 근데 너무너무 설득력이 부족해요. 너무너무 한 곳으로 다 몰렸다고 해야 되나요? 북한 지도자의 유연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북한 지도자의 유연함? 근데 저한테는 무능력해 보였어요. 인질로 잡혔어요. 그쵸? 핵 잠수함 안에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바다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예요. 이 갇힌 상황에서 뭔가 전술적으로 그가 가진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전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극에서 정우성 씨보다 영어를 좀 더 잘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영어로 좀 더 소통을 한다는 것.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뭔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너무 아쉽지 않아요? 정우성 씨 역할,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과 미국의 사인이 필요하지 우리의 사인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협정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쵸? 우리가 평화가 목적인 건 맞지만 죄송해요. 너무 유니세프의 정우성 씨 같았어요. 너무 그 평화의 근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국의 이익에 비추어진 그런 것들에 좀 쌓여진 평화로 보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 한 구석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자비를 베푸는 평화인 모습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유니세프의 정우성 씨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영화에 집중이 좀 힘들었다. 미국 대통령 자유분방하면 좋아요. 굉장히 블랙 코미디도 나오고 좋은데 너무 자유분방해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가정을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매뉴얼화를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매뉴얼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또 미국의 문화거든요. 근데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냥 하하하하 밝은 미국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의 캐릭터들은요, 완벽하게 악인도 없고요, 완벽하게 선인도 없어요. 어느 정도 공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관객들이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드라마든 영화든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는 그게 더 세련된 연출이라고 보는데 감독님은 이 모든 캐릭터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오셨어요. 유니세프의 정우성 씨처럼. 이 말은 즉 다 좋으면 뭐합니까?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이거 괜찮을까? 라는 생각? 좀 조심스럽긴 해요.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북한과 남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등장을 하고요. 중국도 등장을 하고요. 러시아도 잠깐 등장을 하고요. 일본도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이거였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악당인 거죠. 중국, 미국, 남한, 북한, 러시아는 사실 좀 뺄게요. 이 네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던 관객에게 좀 설득력 있는, 설사 이게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본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절대 악으로 나와요.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쵸? 근데 그래도 영화잖아요. 왜 무조건 일본은 악인이어야 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최소한의 설득될 수 있는 앞에 그 서사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게 빠진 채로 무조건 절대 뭐 빌런입니까? 뭐 히어로 무비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아닌데 모든 거 다 빠지고 일본 넌 악인이야. 이걸 너무 주입시켜 주세요. 주입시키지 않아도 우리나라여 이미 일본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는 것. 굳이 너무 주입시켜 주신다는 거죠. 제가 뭐 일본이 좋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하지만 영화로서는 냉철하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절대적인 악, 빌런은 히어로 무비에서만. 그리고 또 하나가 잠수함이라는 공간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긴박함을 주는 동시에 반면은 단조롭다는 점이 있어요. 이 안에서 뭘 보여주지 않으면 지루해요.
긴장감을 보여주는 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투신이라고. 잠수함 외부에서 모습들이에요. 잠수함 내부에서 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은 전혀 쫄깃하지가 않아요. 이들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정상회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말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다고. 일상적인 모습들이라고. 뭐 살기 위해 뭔가를 하는 모습도 없다고. 영화가 사실 초반부터 어떻게 펼쳐질지 다 패를 보여주고 시작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패를 보여줘도 재밌는 게 영화는 맞습니다. 근데 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잠수함 안에서 이 세 명이 심리적으로 전술적으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다가 이들의 얽히고 설킨 그 국가 간의 관계들이 하나씩 패로 나올 때 이게 진짜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패는 이미 다 나와져 있다니까요. 이 세 명은 심리 싸움을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펼쳐져서. 한정된 공간이라는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간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객들은 그걸 원하고요. 영화 혹시 큐브라고 아시나요? 영화 큐브가 진짜 한정된 공간에서 나온 영화예요. 그쵸?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유도 모르고 갇혀있는 이 사람들끼리 이 큐브를 통과하기 위해서 심리 싸움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해법을 풀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서 영화가 진짜 큐브 1 같은 경우는 정말 순식간, 순삭으로 끝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예요. 잠수함 내부 정말 한정된 공간인데 그렇다면 저는 약간 큐브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게 좀 대입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상이 3명이나 있어요. 그것도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이.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한 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헤드가, 머리가 4명이나 있는 건데 단순히 무력 싸움을 넘어서 이 넷이 겪어야 되는 심리 싸움들, 전술들 이런 것들이 보여줬으면 잠수함 내부, 외부가 모두 쫄깃한 긴장감이 됐겠죠. 그쵸? 근데 내부에선 이런 게 없었어요. 심리 싸움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졸지 않았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쵸? 그런 심리 스릴러를 기대하신다면 보지 마세요. 네, 정말. 어떻게 정우성 씨가 대통령일 수 있습니까? 비현실적이에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 씨가 나온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제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정우성 씨 같은 대통령이 에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역시나 멋지십니다. 그분이 평소에 가진 그 평화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마음이 영화에서 약간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더 그런 마음으로 영화에 임하셨지 않았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유니세프 정우성 씨 생각났다고. 진짜예요. 그게 그분의 평소 심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기게 최고야. 음식에 비유한다면 영누나 또 플레이미 무비 레시피니까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딸기 샌드위치를 샀어요. 근데 먹었는데 딸기 그냥 이렇게 살짝 발라진 잼밖에 없네. 딸기가 없어요. 그런 거. 좋아요, 구독, 알림. 늘 새로워, 짜릿해. 네, 이번에는 이게 사실 이렇게 평소에 주는 티켓이에요. 롯데시네마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주시고 이거는 보도자료. 근데 이게 진짜 일반적인 보도자료 형태, 딱 이 정도 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막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안고 빠진 찐빵, 딸기 없는 샌드위치.